친구에게 카톡으로 알게 되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연락만 하는데요. 만남은 2번 정도 짧게 만나기만 했죠. 이 친구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고백을 하고 싶어도 그 친구는 저 멀리 대학을 가버리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고백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귀게 되더라도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귀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처음 만나고 소개해준 친구가 말하기를 그 여자분은 제가 나름 괜찮다고도 하고 최근에 장난삼아 제가 시집와라! 이러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걸 봐선 정말 자신이 있는데 단지 대학교를 멀리 가서 장거리 연애가 되어서 서로 후회를 할 것 같아 제가 망설여집니다. 라디오스타 MC분들께서는 제 입장에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정말 이쁜 이 친구를 제가 납치를 해서 해외라도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야, 니 군대 갈 걱정이나 해. 얘 이거 사연을 보죠. 오해하면 채팅창을 보니까 오해하시는데 30분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라 집은 버스 타고 30분 거리인데 이 여자가 대학을 가는데 장거리 아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표현을 집이 버스로 30분 거리에 멀리 사는 여자였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분 거리가 멀다는 걸 이미 여기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아니야 그게 근데 대학을 멀리 간다고 여자가. 대학은 좀 멀리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대학 한 2시간 그냥 수도권에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일 것 같아. 그거 좀 멀리라고 표현했어 이 친구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 버스로 30분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먼 거리는 아니고 대학을 일단 지방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흔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는 케이스예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국기봉 씨 있잖아요. 형이랑 좀 닮은 것 같아. 뜬금없이 겹쳐. 형이랑 좀 닮은 것 같아. 국기봉 막 말해도 돼요? 남의 알려진 분의 어떤 형수님, 국기봉 씨가 서울에 거주하잖아요. 국기봉 이제 형수님, 예. 형수님께서 부산 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거리 연애를 성공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를 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멘트가 좀 그런데요?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멘트가 좀 그래요 형. 멘트가 그랬나요?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먼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입니다. 벌겠어. 네, 죄송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거 걱정해서 만약에 못 사귀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사귀어요. 이거 그 새로운 여자가 생길 때마다 이런 핑계 하나씩 만들어낼걸요 이 남자분. 그럼요. 전 딱 느낌이 온 게 뭐냐면은 제가 어딨지?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자신감이 없어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핑계예요. 다.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백을 못 한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핑계예요.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나서 힘든지 안 힘든지를 그때 겪어보시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가까이 사는 여자라도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또 그때는 고백 어떻게 할까? 그쵸. 이렇게 된다니까? 힘드신가요? 그래서 지금 아니요. 안 힘드신가요? 예. 어딘데요? 장거리 여자친구가 어디에 거주하시는데요? 아, 옆집인가요?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같은 집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고백을 하고 사귈 확률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 본인이. 사귀세요. 사귀고 나서 그 문제는 그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거리는 그런 얘기 없는데 자기 어떻게 스스로 뭐하네? 정하는 것이다. 동의보감. 그런 얘기 없어요. 허준 선생님께서 이런 귀중한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그게 왜 있어? 차라리 대장금이 낫겠네요. 멀리 산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는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살다 국제 결혼을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도 해외에 사는 사람도 결혼할 케이스가 많아요. 그 사람들 안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야말로 핑계예요. 이미 잘된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장거리 연애에서 한 번도 결혼한 사람이 없다고 쳐봐. 그러면 이건 핑계가 돼. 근데 이미 장거리 연애로 성공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럼 그 순간부터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실 건가요?
아니요. 언제로 결혼 예정되고 안 하실 있나요? 건가요? 아니요, 모르는 거죠. 언제로 예정되고 있어요? 뭐가요? 결혼은? 모르죠. 그렇습니다. 형은 알겠습니다. 저요? 그분하고 잘 되고 일단 제대로 차였어요. 그분하고? 아니 그분하고? 어떤 분? 몇 번째 분? 그 지난주 그 지난주고요. 팬네에서 팬네스 주인공 뭐 파란의 주인공 아, 연락처가 없어서. 그쵸. 원래 연락처가 있으면 뒤끝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카톡 하시게 되면 저장 잘 해놓으시고 나중에 카톡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레알이네요. 제가 그럼 저는 여러분께 영혼도 팔아서 예, 가장 솔직한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클럽이었어요? 뭐 좋은 곳이었죠, 아름다운 곳. 오며 가며 근데 지금에서는 이 친구가요. 이거 해결됐잖아요. 해결됐나요? 일단 시작하라고. 그렇죠. 납치를 해서 해외라도 도망을 가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딱 거기서도 느껴진 게 좋아 죽겠는데 결국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해. 그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딱 저는 딱 잘라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고백하고요 사귀게 되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때 다시 올리세요 게시판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결혼한 선례들이 있는 이상 이런 건 그때부터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성철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철수님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네 마음이다. 지금 이 사연을 쓴 분은 누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형한테 직접 직통으로 하셨나요? 성철수님이? 오며 가며 통화하고 잘 지내시는지 여쭤봐요. 잘 계세요? 네. 성철수님은? 굉장히 잘 일요일에 교회 나가시나요?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은 당연히 왜 흔들리겠습니까? 진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만나세요. 장거리 연애하시고요. 성철스님 네. 돌아가신다는데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진짜요? 형왜 하필 성철수님이야? 죄송합니다. 네. 사과의 말씀. 전화를 어떻게 했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핑계 불가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핑계 불가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빨리 넘어가요. 다음 고민. 자, 동생 때문에 고민입니다. 동생. 부처 핸섭! 님께서 네, 부처 핸섭. 동생 때문에 고민이라고. 고민이네요. 동생과 전 둘 다 남자인데 집에서 동생과 저 둘만 있었습니다. 전 제 방에서 라디오스타 보면서 놀고 있었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황급히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는데 제 맨눈을 피하지 못하고 야인이를 보는 걸 들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들겨 맞았죠. 물론 저도 야동 좋아합니다. 저도 동생 나이 때만큼 중2 정도의 야동에 눈을 뜬 것 같은데 거실에서 대담하게 본 적은 없네요. 조만간 야동 때문에 서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혼만 내고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은가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낫겜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부터 보지 말라고 하더니 야동킹이라 안 됩니다. 부처 인섭인데 야동킹. 부처에서 야동킹입니다, 여러분들. 부처에서. 일단 이 사연에도 의문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황급히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꿨대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어떻게 바꿔요? 피가 안 났네요. 바꾸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지. 동생, 그러니까 자신은 라디오스타를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어. 근데 거실에 컴퓨터 한 대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는 순간 야동 애니를 보고 있다가 다른 걸로 채널을 돌리는 거를 본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거 있잖아. 컴퓨터도 리모컨 있는 컴퓨터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 TV건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횡설수설인데요. 그러니까. 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하면서 리모컨을 채널 앞뒤가 안 맞죠? 내 눈을 피하지 못해 야인이 보는 걸 들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꿨는데 야인이 보는 걸 들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필력이 허접하신 거예요. 필력이 허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자기 얘기. 사람이요. 그렇죠. 사람이 생긴 겁니다. 패닉에 빠지면요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패닉에 빠진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가장 창피한 순간을 들켰을 때죠. 이거 머릿속에서 하나요? 퍼즐이 풀어지고 있어요. 네네. 동생과 둘이 둘 다 남자랬잖아요. 부처인섭에겐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죠. 한순간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애니에서 다 벗고 있으면은 그 야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작품을 몰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그러니까 빗돌도 내가 만약에 네. 나라고 하면 좀 그렇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누군가가 거예요? 네. TV로 음. 야동을 봐. 음. 성인물을 봐. 네. 근데 그걸 딱 보고 그 작품을 알아야 그게 성인물이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정적인 장면을 안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봤다. 봤네. 그러니까 뭐 알 수도 있고 아무튼 동생의 나이가 궁금해지는데. 중2 때 정도래잖아요. 동생 나이라니까. 두들겨 중2 맞았다고 때구나. 하는데 중2 때 두들겨 때릴 이유가 있나요? 왜 때렸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너만은 아니길. 잘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두드려 맞을 만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 알겠습니까? 그것도 대담하게 거실에서. 제 머리를 스치고 있네요. 알겠죠? AI전. 셀프? AI전. 그러니까. 모르는 셀프. 그러니까 했어. 휴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들겨 맞은 거고. 내가 이거 수위를 좀 낮췄네. 거기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패닉 상황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지. 그렇네. 보니까 거실에서 대담하게 본 적이 아니라 거실에서 대담하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은 그 윗단계를 네가 감히 이신성한 거실에서 벌써부터 탁탁탁. 그러니까 빵. 그러니까 그럼 과연 빵이었을까요? 네. 빵까지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전 단계.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요? 몰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 거실에서는 그러지 마라. 거실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럼요. 그 거실에서 할 거면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바람도 남자한테 바람 피지 말라고도 얘기하지만 필 거면 들키지 마라. 들키면 어차피 모르니까. 안 들키면 어차피 모르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들키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나쁜 짓과 어떤 안타까운 일들 들키면 안 돼. 들켰잖아요. 본인이. 자, 그럼 우리 형의 입장에서 셀프로 들켰잖아요. 뭘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전 들킴 아닙니다. 공개한 거죠. 공개한 거죠. 네. 그것도 거기까지. 33세 건장한 남성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동생아, 보는 건 죄가 아니다. 남자에게는 당연히 이제 본능이라는 게 있단다. 그럼요. 만약에 이렇게 볼 거라면 들키지 마라. 들키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그럼요. 들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 노력을 통해서 너는 성장할 것이다. 성장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김에 애니보다는 좀 현실로 눈을 돌리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의 그 배우분들이 나오는 것과 현실의 인간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왜냐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빠지면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줘. 이건 어쨌든 성교육이잖아 이거는. 그거 한다고. 야 너는 애니보다는 현실을 봐라. 그럼 현실을 보겠어?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내가 보기 그리고 그것도 횟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 사람이 좋은데, 할 수 좋은데. 있는 횟수는 모르겠다. 2만 번으로 정해져 있대요. 평생. 아 정말요? 몇 번 안 남은 손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 조심하시고요. 예예예. 그 이분에게는 그리고 형님께서 그분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분을 참 그 존경하는데 구성애 선생님을.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의 성. 그렇죠. 구성애 선생님을 선생님도 네.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습니다.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성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안에서만 해결을 하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컨트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럼요. 방법이 그렇죠. 뭐가 있을까? 방법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는 예? 그냥 볼 때만. 아니
그냥 볼 거면 유아 아이다나 뭐 이런 좋은. 아니 그거보다 그 뒤에서 같이 네. 동시 시청 그렇죠. 동시 시청하면서 일주일에 딱 3번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잠깐만 감상의 날을 형제가 함께. 합탁으로 그럼 어머니가 과일 깎아서 들어오시는 거죠. 아유, 우리 형제끼리 사이도 좋지 하면서. 아니면 지금은 형들끼리 오붓하게 같은 TV를 보면서 근데 그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모든 말씀해보세요.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으면 서로의 건강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그런 건 상상은 좀 안 돼요. 차라리 저는 제가 형이라면 동생한테 여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주도록 한번 주선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이 있으시잖아요. 실질적인 제가 해답을 드리면 구성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너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풀려고 얘기하지 말고 운동이나 몸을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취미를 갖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너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그렇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리고 농구나 축구 뭐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건강해질 수가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물론 아예 그걸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게 좋대요. 형이 있잖아요. 네, 저 형이 있어요. 형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외동이니까 궁금해서.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이거 제 얘기인데 기대되네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걸렸어요. 중학교 때 네, 걸렸어요. 걸린 거 아니고 그렇게 걸린 게 아니고 야동은 아니고요. 네. 약겜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걸렸어요. 항상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동구생이나 네.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동구생 하다가 형한테 걸렸어요. 근데 동구생을 보면은 약게임이라고 그냥 일반 그 게임 모드에서는 네. 약게임인 걸 몰라요. 마치 롤플레잉 게임 같아요. 네, 걸렸어요. 아시죠? 네, 걸렸어요.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인 거 아시죠? 그렇죠. 걸렸어요. 해보셨죠, 형도? 네. 안 해봤어요? 저는 뭐 닫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형도 그 세이브 버전 받았어 있어요? 아,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걸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 딱 들어왔는데 방으로 저 롤플레이 게임인 척했죠. 형 근데 형은 알더라고요. 아, 당연히 알죠. 형이 그 동생인 주인공 거. 이름을 이미 알고 있고. 나 동급생인 걸 알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야, 이 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아, 그렇군. 저희가 그렇게 막 살가운 사이가 아니라 형이랑 제가 근데 나중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니까 세이브 파일 하나 더 있고.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나요? 저희 형은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야 모르니까 형하고 별로 저는 안 친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지금 사이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도 했으니까 알겠죠. 형도 그 동급생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명작이죠. 그렇죠. 그럼요. 그 남자끼리는 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또 어린 분들이 동급생이 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게임이 있어요. 동급생이랑 했다가 걸렸다고요? 막 이렇게 알아들은 분들이 계시죠. 아니요 게임 이름 동급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2, 뭐 3, 뭐 계속 나오고 시리즈 학업생 뭐 그래요? 벚꽃 흩날리며 뭐 그 그런 같은 게임들이 많죠. 그죠? 주옥 같은 게임들. 주옥 같은 게임들이죠. 알겠습니다. 이 고민 해결은 일단 본인부터 끊으세요. 네, 그렇죠. 본인이 이미 야동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절을 하시고 동생에게도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권유하고 웬만하면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들키지 마라. 이렇게 세종실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다면 당연히 동생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고민 해결.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고민. 부처인선님은 야동킹인 걸로. 네, 부처인섬 야동킹이고 나이스게임 TV 채널이나 이런 데 요새 많이 출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부처인섬 야동킹입니다. 네. 방금 생긴 고민입니다. 천상계. 정말 고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순식간에 앞머리와 눈썹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에서 롤하다 담배 한 대 피고 싶어서 담배를 찾는데 라이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문득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려니까 의외로 잘 안 붙어서 이걸 불에 붙인 다음에 한번 쭉 빨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번 빨려고 입에 댄 순간 눈썹 절반과 앞머리가 홀랑 타버렸습니다. 세상에나 머리카락이 그렇게 빨리 타는 것인 줄도 몰랐고 우리 집 가스레인지가 그렇게 화력이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만화에서 머리카락 타면 꼬불꼬불해지는 게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파마를 하면서 뜨겁게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머리 자르는 곳에 가서 다 밀어달라고 하니까 미용사가 한다는 말이 털면 돼요 하면서 앞머리를 두세 번 툭툭 터니까 머리카락이 재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썹도 털어보니까 반 정도 그냥 털리는 겁니다. 털렸네. 세상에나 이 나이에 민눈썹이라니. 기분은 더러운 채로 반삭으로 깔끔하게 치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와, 머리가 타면 붙어있긴 합니다. 꼬불꼬불해져서 파마했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지금은 학생처럼 머리를 밀고 눈썹도 반쯤 사라진 상태로 낙겜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가족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여자친구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요? 눈썹을 그려야 할까요? 아니면 반영구 문신을 해야 하나요? 네이버에 눈썹도 자라나요? 라고 치니까 안 자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안 자라나요? 하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눈썹이 자랐다면 매달 깎아줘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닌 거 보니 진짜 안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일단 노인증 노미듬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인증 노미듬입니다. 이러면 그럼요. 인증샷을 한번 딱 때려주셔야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약간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가스레인지에 눈썹과 머리가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빨면 되는데 빨려고 이렇게 했다가 붙는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타기 힘든데. 해본 적 있나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네. 저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고 집에서. 고등학교 때요? 네, 저 담배 고등학교 때 피웠어요. 고등학교 때 피웠습니다. 자작은 자작이라 치고 그래도 자작이 아니라고 전제하에 전제하에 일단 해결을 해드려야죠. 콘세린이 왜요? 코셀님이 약간 느낌이. 눈썹이 약간 없는 느낌이라서 눈썹은 잘합니다. 네, 그건 그래요. 네. 눈썹이 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겨가 평생 자라지 않잖아요. 어디요? 겨가. 겨? 네. 겨라니. 겨탈? 어. 아 겨털. 겨드랑이 털? 이걸 막 관리해서 이 정도 길이를 유지해야지 막 겸이 3cm 막 이러지 않잖아요. 손짓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 거지. 그렇죠. 네. 눈썹은 잘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요만큼만 자라야지 이러고 눈썹은 자라기를 멈추나요? 예. 네. 형도 지금 멈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밀어도 다시 나는 거예요? 미시게요? 아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는 저는 이휘재 씨가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썹의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썹을 밀고 문신. 예, 연구 문신을 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눈썹을 싹 미시고요. 한번 눈썹을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예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자기 얼굴에 맞게. 아니 여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도 있는 것처럼 일단 꾸며놨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놓은 것도. 네, 그리고 뭐 연예인들 중에서 눈썹 무심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그 여자분들 아니면 젊은 여자분들도 눈썹 무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내 딸 서영이에서 끝났어. 정말 훈훈해 47.1%. 진짜 이거는 막장도 없고 진짜 그야말로 모두를 설득시키면서 막장에 다다를 뻔한 무거운 분위기 주제이긴 했죠. 근데 이게 결승이래. 이게 막방이 되니까 모든 어떤 미스터리가 풀렸잖아요. 근데 막장이 아니었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 전 그거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할 최고다 이순신 은근히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 뭐 아이유 때문에 지금 뭐 안 본단 말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유를 썼다는 건 그 KBS 그 8시 그 주말 연속극의 어떤 그 파워로 봤을 때는 연기력이 안 되는데 안 썼을 리가 없어. 절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게다가 같은 어머니 역으로 고두심이 나와. 고두심 역할한 그분께서 연기를 못하는 걔를 데리고 연기를 할 리가 없어. 작가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아이유가 그럼요. 주연이에요? 네. 이순신이 아이유예요. 최고다 이순신. 네. 여자 이름이 이순신이요? 네.
지금 왜 아이유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서영이에서 눈썹 얘기하려고 나 서영이 그 서영이 쌍둥이 동생 남동생 쌍둥이 남동생 박혜진 박혜진. 걔 눈썹 연구 문신한 거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확인 못. 항상 가리고 있잖아. 이순신 스토리가 뭐예요? 몰라요? 아 그 이순신이 되게 그러니까 이순신의 어떤 걔가 성공하는 스토리. 그게 또 저기가 있는 거 딱 보니까 그 이순신이 평범한 집 딸인데 알고 보니 그 당대 최고의 여배우의 딸인 거지. 그래서 부모가 막으려고 하는 거야. 데뷔를 못 시키게. 아닌데? 아까 맞아 명랑선 성공기 그랑 비슷해요. 출생의 비밀은 없고 내가 고두심하고 막 고두심 응원하던데 일단 화이팅 말하면서. 내가 예언한다. 아이유는 그 당대 최고의 여배우의 딸이야. 내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확 뜨는데 문병 스캔들이 터지면서 내가 예언할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드라마에서 그럼 재밌겠네요. 아이유는 연기 생각보다 잘할 거예요. 그 언제지? 아이유 나왔던 게 드림아이. 드림아이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 방송에 들어올 겁니다. 임수 딸이라고 이미 나왔대요. 아무튼 나왔대잖아. 봐봐. 아이유는 연기가 되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KBS 8시 드라마가 드림아이 그 연기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청률 46.6점 그 시청률을 기록하는 그 시간대에 연기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좋아요. 이 음악 왜 나오는 거예요? 방송 끊으라고요. 아 방송 끊으라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2부로 여러분들 굉장히 알찬 방송이에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좀 닦고. 여러분들은 낙겜공하고 제목이 낙겜공하고 프로그램 이름이 낙겜공하고. 네, 낙겜공하고 이거 시험 방송이라고 하죠. 시험 방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2부에서 뵙죠. 뿅.